먼지가 쌓인 반찬통, 희미한 아침 햇살. 어머니의 부엌은 늘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부엌은 이상하게 서늘합니다. 식탁 위에 놓인 낡은 반찬통 하나. 어머니가 쓰시던 것과 똑 닮았습니다. 아니, 똑같습니다. 손때가 묻고 모서리가 해진 바로 그 통입니다. 사실 저는 이 통을 보는 게 두렵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한 반찬통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까요? 어쩌면 이 통 안에 제가 평생 듣지 못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고백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오해했던 것, 그리고 너무 늦게 알아버린 진실에 대해서 말입니다. 새벽 5시 30분. 저는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납니다. 어머니처럼요. 작은 냄비에 보리차를 끓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이 순간 항상 그때로 돌아갑니다. 연탄 아궁이에서 밥 짓는 어머니의 모습. 뽀얀 김이 부엌을 가득 채우던 그 아침들. 엄마 배고파요. 조금만 기다려라. 금방 된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늘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목소리 안에 뭔가 다른 것이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곤함, 아니면 외로움. 당시엔 몰랐습니다. 아이였으니까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식탁 위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김나는 두부조림, 노릇한 생선전, 보들보들한 계란찜. 엄마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어머니는 그저 미소만 지으셨죠. 말이 없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왜 어머니는 늘 말이 없으셨을까요? 제가 좋아한다고 하는데 왜? 그래, 엄마도 기쁘다 같은 말씀은 안 하셨을까요? 그때는 그게 당연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음식으로 전해지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그것뿐이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까지 저는 3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25살.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저 회사 그만두려고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국을 떠먹고 계셨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그래. 그래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질문도 없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게 괜찮겠니? 돈은 벌 수 있겠니? 그 같은 흔한 질문조차요. 그저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 저는 그 눈빛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실망을 읽었습니다. 걱정과 불안을 읽었습니다. 왜 하필 너는 평범한 길을 가지 않니? 라는 원망을 읽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절 이해 못 하시는구나. 그날부터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여전히 어머니의 식탁은 따뜻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밥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피곤하진 않니? 아니요, 괜찮아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 이상의 이야기는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제 일에 대해선 묻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해 못하실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저는 그토록 어머니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머니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목소리의 떨림. 왜 묻지 않았을까요? 두려웠던 걸까요? 정말로 실망하셨다는 대답을 들을까봐.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사이의 강은 더 깊어졌습니다. 명절에 집에 가면
어머니는 여전히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하지만 함께 앉은 식탁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요즘 어떠니?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 그래. 몸은 괜찮고? 네, 건강해요. 그리고 침묵. 저는 그 침묵이 싫었습니다.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집을 나왔습니다. 엄마, 저 먼저 갈게요. 일이 있어서요. 벌써? 조금만 더 있다 가지. 다음에 더 오래 있을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저는 똑같이 서둘러 떠났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스치는 아쉬움. 그걸 보는 게 더 힘들었으니까요. 왜 말을 안 하시는 거야? 왜 한마디만이라도 해주시지 않는 거야? 속으로 수없이 외쳤지만 소리 내어 묻지는 못했습니다. 긴 한숨이 내쉬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봄이었습니다. 따님, 어머님께서 전화를 받는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한 달 뒤 저는 어머니의 집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부엌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오래 시간을 보내셨던 곳.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반찬통들이 가득했습니다. 김치통, 나물통, 밑반찬통들. 모두 깨끗이 씻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답게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하나의 통만 유독 손때가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통. 모서리가 해지고 뚜껑도 간신히 닫히는 통. 이건 왜 버리지 않으셨지? 어머니는 깔끔한 분이셨습니다. 낡은 건 바로 버리셨죠. 그런데 이 통은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한 반찬통인데 손을 뻗었습니다. 통을 집어들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텅 비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긴 정적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노란색 포스트잇 한 장. 얇게 접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이걸 펼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익숙한 그 글씨체. 딸아, 첫 단어부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엄마는 언제나 너를 믿고 응원한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힘든 날엔 이 통을 채워주마. 그리고 내 마음을 채워주마.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한다. 내 딸.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종이는 가벼웠지만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30년입니다. 30년 동안 저는 오해했습니다. 어머니의 침묵은 실망이 아니었습니다. 무관심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표현할 수 없었던 사랑이었습니다.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 이렇게 편지로 남기신 거예요? 통곡했습니다. 혼자 있는 어머니의 부엌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을 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못하셨던 거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말로 하면 서툴 것 같아서, 오히려 제가 더 멀어질까봐. 그래서 음식으로 표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침묵으로 지켜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숨겨두셨던 겁니다. 언젠가 제가 알아주길 바라면서 목이 메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보였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한참 저를 바라보셨던 그 눈빛. 그건 실망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응원해줄까 고민하시던 눈빛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만 가득 준비하셨던 것.
조금만 더 있다 가지 하시던 그 작은 목소리. 제가 떠날 때마다 현관에서 한참을 서 계시던 모습. 모두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제가 보지 못했던, 아니 보려 하지 않았던 사랑. 다시 편지를 읽었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어머니는 제 선택을 존중하셨던 겁니다. 엄마는 언제나 너를 믿고 믿어주셨던 겁니다. 제가 잘할 거라고 응원한다. 응원하셨던 겁니다. 말없이 묵묵히. 편지 뒷면에 희미한 글씨가 더 있었습니다. 엄마는 말이 서툴구나.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 마음은 늘 내 곁에 있단다. 긴 침묵이 흐르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강은 어머니가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든 거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부엌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니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도마, 손잡이가 다른 냄비, 기름때 묻은 가스레인지, 모두 어머니의 사랑이 스며 있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이 반찬 통에 넣으셨을까? 가장 낡고 버려야 할 것 같은 통에. 다시 통을 들여다봤습니다. 안쪽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통바닥에 아주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성펜으로 쓴 글씨체로 첫 반찬통. 1975년 5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975년 5월. 제가 태어난 달입니다. 이 통은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어머니가 쓰셨던 통이었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한 통이었습니다. 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통에 무엇을 담으셨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감자조림, 중학생 때 시험 공부하며 먹던 김치볶음, 고등학생 때 야식으로 먹던 계란찜. 이 작은 통 하나에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목소리를 담으셨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반찬통을 들고 부엌에 섰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자주 해주셨던 음식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두부조림. 재료를 꺼냈습니다. 두부, 양파, 대파, 양념장. 어머니처럼 천천히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냄비에 양념을 붓자 보글보글 소리가 났습니다. 이 소리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부엌에서 늘 들리던 소리. 두부를 넣고 약한 불에 끓였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김을 보는 순간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따뜻한 것이 가슴 안에서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것이 풀리는 느낌. 음식이 다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반찬통에 담았습니다. 그 낡은 40년 된 반찬통에 식탁에 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확 퍼졌습니다. 엄마, 제가 만들었어요. 빈 의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맛이 엄마랑 똑같을지 모르겠네요. 눈물이 흘렀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아요. 엄마가 하고 싶으셨던 말들.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응원한다고. 저도요, 엄마. 저도 사랑해요. 이제야 말하네요. 너무 늦었죠? 그날 이후 제 부엌은 더 이상 서늘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보리차를 끓입니다. 어머니처럼요. 일주일에 한 번은 어머니의 반찬통에 음식을 담습니다. 그리고 혼자 먹습니다. 이상하죠? 혼자 먹는데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 통을 볼 때마다 어머니가 곁에 계신 것 같으니까요.
편지는 액자에 넣어 부엌벽에 걸어두었습니다. 요리할 때마다 봅니다.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엄마는 언제나 너를 믿고 응원한다. 이제 저도 알았습니다. 사랑은 늘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침묵 속에서 더 깊이 울려 퍼진다는 것을. 때로는 작은 반찬통 하나에 평생이 담긴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와 오해하고 계신가요? 말하지 못한 사랑이 있나요? 전하지 못한 감사가 있나요? 정말 바라건대 저처럼 늦지 마세요. 말이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전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전하세요. 나중엔 너무 늦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그랬듯이 오늘 밤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보세요. 마음을 담아서요. 그 음식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서툴러도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그 순간이 나중에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될 테니까요. 어머니의 반찬통은 지금도 제 부엌에 있습니다. 때론 두부조림을 담고 때론 김치찌개를 담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늘 사랑을 담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말하지 못한 사랑,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꼭 전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인생 후반전 TV는 당신의 마음에 위로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